볼게요. 몇 번 가볼까요? 860번이요. 860번. 자, 보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천천히 가보면 모든 실수라는 말의 의미는 항등식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모든 실수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지는 기억할 거야. 그렇죠? x의 개수가 반드시 0이어야 돼. 반드시. 그건 지난 시간에 이미 했던 내용이고. 어떨때요? x의 개수가 반드시 0일 때만 모든 실수의 세가 성립을 해. 네. 자 그러면 이 i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됐어. 그렇죠?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는 무조건 0이어야 돼. 따라서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거기서 두 번째. 자 0에다가 x를 곱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이 마이너스 a라는 이 존재가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쵸? 그럼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이 조건은 이거예요. y. 그쵸?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의 x 그리고 이항시켜서 3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0 곱하기 x네요. 그리고 3보다 크다가 돼 있네요. 해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됐죠? 왜냐면 우리가 그 부등식 1차 부등식 문제 풀 때 지난 시간에 뭘 언급을 했었냐면 a의 x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a의 값이 0이고 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외우는 건 아니야. 근데 최소한 이거는 기억해야 돼. 얘는 기억해야 돼. 우리가 항등식 문제 풀 때 한번 생각해봐. 봐봐. ax 플러스 b는 0이래. 항등식이야.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a는 뭐여야 돼? 0. b는 뭐여야 돼? 똑같은 맥락이야. 이 부등식에서는 조금 달라져서 모든 실수에 항상 성립하려면 x의 개수가 항상 0이어야지. 그리고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부등호의 방향이나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b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861번이요. 861번. 자, 이번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똑같아. 지금 저 문제를 자 a-b의 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돼 있고 우리는 당연히 이 아이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아? 0이라는 걸 알아. 자 근데 해가 없어야 되네. 얘 분명히 0 곱하기 x 한마디로 0이 되고 자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얘가 해가 없어야 돼. 얘 분명히 0이 그럼 돼. A랑 B랑 같아야 돼요. 얘가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돼? 음수, 그렇지, 음수. 0 또는 아니야. 0 들어오면 안 돼. 0 들어오면 어떡해?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잖아.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맞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가 들어오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시켰어. 계산 가보자. A는 B랑 똑같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A 한마디로 2A는 음수래. A는 음수래. A랑 B랑 같다. B도 음수래.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A랑 B는 지금 같은 것까지 우리는 조건으로 알고 있어. 네. 그쵸?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 자, 두 번째 식이 시작돼. 근데 우리는 A랑 B랑 같다고 알고 있으니까 굳이 A, B를 모두 살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A, B에다가 A를 대입할 거야. 그리고 다시 A, B에다가 A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A가 되고 얘는 6A가 되고 X라는 아이는 요거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인데 A는 음수였네.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네. 양수가 됐으니까 부호는 그대로. 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나마 1차 부등식에서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딱 두 가지. 요거랑 절대값. 그거밖에 없어. 1차 부등식에서 하나 더 있다. 과부죠. 활용 문제. 그렇게 세 가지.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건 절대값. 이건 압도적이야. 절대값이 압도적이야. 절대값이 거의 한 70%의 확률이라면 과부족이 한 20%고 요게 과학적이요. 아직 안 됐어. 과부족이 20%고 요게 10%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두 문제를 낸다면 그래도 출제될 확률은 존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있어요. 패턴이 중학교 1학년 때 있어. 센 C로 나오나? 센 심이 제일 어렵다니까. 센 C. 센 그냥 일반적인 센 C 거기도 나와요. 이게 제목이 더 제목이 더 아니지. 여기 제곱이 없겠지. 제곱만 없이 나오지. 이런 패턴. 그렇죠. 이게 센시 문제예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 근데 물론 요즘에는 시험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걸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내기도 해. 안 나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또 몇 번 가볼까? 이거 말고 질문이 없어요. 이것만 질문이었어? 다른 거 괜찮아? 네. 오, 그렇게 많이 다 수정했어? 저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애매하면 질문해야 돼. 네, 하나도 애매해. 다 알았어요. 완벽히. 다 명확하게 알겠어?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개념은 개념은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개념은 바로 꺼내봅시다. 재밌었겠다. 날씨도 좋고. 자, 진짜 타이밍 진짜 절묘하다. 이번 주에 가서 날씨 안 좋은 거잖아. 그치, 이번 주 내내 비 오는데 비 찔끔찔끔 계속 내리는데. 엄마가 계획 짜셨지. 보통 아빠가 잘 안 하죠. 엄마가 하잖아. 엄마의 그 계획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승이도 잘 하고. 근데 우승이 내일 오니까 지금 비가 오니까. 선우야, 우리는 공부나 하자. 아니 저 오늘 우성을 안 갖고 왔어요. 오늘? 네. 다 갖고 왔어요. 어허. 편의점에서 우산 7,000원 사가지고 너 샀어? 이거 없으려는데 우산 없으면 사면 되지. 이러고 좋아. 그치는데 왜 편의점이 있나? 편의점은 좋지. 완전 뛰었어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횡단보도 말고. 거기다 말이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까지 갔죠? 네. 저기 세 번째 할 차례예요. 세 번째 특별할 건 아닌데 이번에는 해가 주어졌어. 그 주어진 해를 가지고 유추하는 거예요. 해를 가지고 유추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자. 위에 있는 것도 1차 분식이고 밑에도 1차 분식이야. 그치? 그러면 그 두 개의 부등식이 만나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쟤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래. 그치? 그래서 여기 공통 부분을 해로 가진다가 된 거잖아. 이제 생각해봐. 그렇다면 저 둘 중에 한 명은 이거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야. 둘 중에 한 명은 이거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야. 부정모가 근데 한쪽은 등호가 없고 한쪽은 등호가 있어.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은 누구한테서 나왔을까? 위에 거. 위에 거. 얘는 아래 거에서 나왔겠죠.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렇죠? 요건 이제 연습 문제 같은 느낌이니까.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위에 우리가 마이너스 2항식에서 마이너스 x 그리고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x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a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괜찮죠? 자, 밑에 거. 자, 밑에 거 또 이 항식을 이렇게 해보면 x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돼. 근데 우리는 이 아이가 얼마라는 거 알아? 2라는 걸 알아.
B의 값은 얼마야 돼? 마일. 아, 괜찮죠? 이건 그냥 무난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뒤에 있는 것들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자, 요것만 한번 더 봅시다. 3대 3번입니다. 자, 해가 1이래. 잘 생각해. 봐봐. 해가 1이야. 우리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딱 하나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였어. 그치? 연립부등식에 해가 하나인 경우 얘밖에 없었잖아. 한마디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나서 결국 x는 뭐가 없다? 1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저 둘은 모두 x는 1보다 한 명은 크거나 같다. 한 명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유익 한번 볼까? 차근차근. 자, 유익 한번 봐보면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x 그리고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당연히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누가 봐도 얘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이거 그대로 계산해보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 가볼게요. 밑에 거 그대로 또 풀어봤더니 이항을 시켜서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이항시켰으니까 b 플러스 4. 자, 또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됐을 거고, 자, b의 값은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괜찮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좀 이따 풀 시간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또 해의 조건이 붙었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유형이 살짝 다릅니다. 첫 번째, 해를 갖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머리를 써야 돼. 해를 갖지 않도록 한다부터는 좀 머리를 씁니다.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정리해 봅시다. 다행스럽게 위에 있는 식은 주어졌으니까 이항을 시켜서 5x 그리고 10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하나가 등장했어. 자, 두 번째 가볼게요. 2x a-3 x는 2분의 a-3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를 갖지 않으려면 얘는 당연히 2의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줘야 돼. 그치? 그래야 해를 가지지 않을 거 아니야. 네, 저 값이 인호들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값은 2분의 a-3이라는 값은 2보다 일단 크면 무조건 되고 무조건 해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언제까지도 돼? 등호가 있어줘도 우리 알잖아. 얘는 있고 얘는 없으면 둘의 공통부분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같아져도.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서 2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이게 a 값의 범위 문제예요. 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달라. 자, 위에 거 아래 거가 전부 다 a를 가지고 있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 것도 먼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x 작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부동호 방향 바뀌고요. 3분의 a 플러스 2가 됐어요. 자, 일단 수직선에 나타내는 볼게요. 얘보다 크다 3분의 a 플러스 2. 두 번째 가봅니다. x가 a 플러스 4보다 작대요. x가 a 플러스 4보다 작대. 근데 자, 뭐라고 돼 있어? 해를 가진대. 해를 가진대. 그럼 얘가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 해를 가지려면 왼쪽.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 그쵸? 오른쪽에 있어야 이렇게 되면서 해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 플러스 4를 쓸 건데, 자, 생각해.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면 돼. 등호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등호는 안 되지. 그치? 같아져 버리면 동그라미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등호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요게 이제 답인 거지. 자, 양변에 3을 곱해서 a 플러스 2 그리고 3a 플러스 12 이항시켜서 2a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0, a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는 건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4. 그렇죠? 너희 설마 마이너스 6 이런 거 쓰지 마. 아이. 근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존나 잘하는 애들 말고 희한하게 이렇게 답을 구하고 희한하게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희한하게 그 S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있는데 A반인데 좀 애매한 A반이 있어. 그러니까 A반이어도 잘하는 A반이 있고 애매한 A반이 있거든. 그러니까 A반 속에도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아니, 좀 상대적으로 잘하는 애와 상대적으로 못하는 애가 구별되잖아. 그 중에 상대적으로 좀 A이긴 좀 아쉬운 이런 아이들은 은근히 이걸 틀린다. 실제로 틀려요. 학교 시험 공부 틀려. 신기하다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하나. 근데 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마킹을 이상하게 한다는.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그렇죠. 덧셈 뺄셈이 다시 반대로 보인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 보이잖아요.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 어떤 아이가 이번에 한 문제를 틀렸어. 고등학생이야. 딱 1번 틀렸어. 더 웃긴 건 뭐냐. 걔가 문제가 코사인이었거든. 여기 버전은 단 코사인 60도 문제였어. 막 계산을 해봤어. 근데 이게 검토를 3번 했는데 이게 계속 탄젠트 60도거든요. 검토를 3번. 이해할 수 없지. 이걸 누가 탄젠트 60이라고 느껴서 그치 절대 이해할 수 없잖아. 근데 걔는 검토 3번 하는 동안 계속 탄젠트 60도.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어쩌나 보기가 1, 2, 3, 4, 5인데 0, 1, 2, 3, 4 돼 있으면 내가 구한 답이 2니까 2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이고. 있잖아. 뭐 아니라고는 말 못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들이 0, 1, 2, 3, 4를 쓰는 거야. 0, 1, 왜 봐? 0, 1, 2, 3을 쓰는 선생님들의 이유는 다 똑같아. 아니 1, 2, 3, 4 없으면 되지. 왜 굳이 0, 1, 2, 3을 쓰겠어? 낚이라고. 그랬다 애들이 선생님 마킹 실수, 마킹 실수 그냥 실수. 맞잖아. 이하고 쓰는데 이하를 체크하는 거 있어. 저 오해말 보러 갈 거예요. 저 오해말 보러 갈 거예요. 왜요? 자,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자, 이런 다른 건 지금 요거는 이제 패턴이 똑같아서 단지 이제 분수 소수가 있다는 연산상의 이제 문제인 거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4-3번이에요. 자, 지금 4-3번만 한번 풀어봐. 4-3번. 약간 너희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들하고 패턴이 살짝 유사하거든. 4-3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연산한 거 2개만 나한테 불러봐. 네? 위에 거는 뭐였어? x가 x는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요. 네. 자, x는 3보다 크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뭐 나왔어?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뭐 나왔어? 식이. A 플러스 5분의 A 플러스 5분의 a 플러스 4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겠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봐. 얘가 만족하는 정수가 한 개이려면 여기 안에 정수는 하나만 있어야 돼. 그치? 이 공통 부분 안에 정수는 하나만 있어야 돼.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나눠서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안에 이 공통 부분 안에 정수는 하나만 있어야 돼. 맞지? 정수는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정수는 당연히 3은 아니니까 누구겠어? 4밖에 없겠지. 아 최대값이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수는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5분의 a 플러스 4라는 값이 자 여기 5라는 숫자보다 커져버리면 두 개가 되면. 그렇죠.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4개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4하고 5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건 맞잖아. 그렇지? 왜요? 안 그러면 정수가 하나가 아니면 근데 겹치는 건 안 돼요. 아니 일단 왜 이렇게 급해? 그치? 단계를 거쳐가자고. 지금 아까도 그렇고 봐. 물론 너가 바이오리트로 알면 좋은데 지금 넌 틀렸잖아. 그러니까 보자고.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 3보다 크다니까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5는 들어가면 안 돼. 일단 이건 오케이지. 이건 됐어?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5는 들어가면 안 돼. 이건 됐어? 등호를 어디다 붙일지는 몰라. 아직은 안 정했어. 4는 들어가고 5는 들어가면 안 돼. 이건 됐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지금 이렇게 표현돼야 돼. 이건 맞지? 이건 맞지? 등호 이제 어디다 붙여? 지금요? 음. 사이다가 4에다 등호를 붙여봐. 얘가 그냥 단순하게 4가 됐다고 치자.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되면 당연히 4 되지. 네. 근데 만약에 얘가 5로 붙었다고 치자. 그러면 해가 몇 개가 돼? 정수해가 두 개. 2개. 그럼 5는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니까. 아니요. 근데 아까 등호가 되는 건 무슨 말이야? 등호가 그게 된다는 아니라 요 식이요. 음. 그 하나는 x는 3보다 크다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값이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면 x값의 정수값이 한 개가 나오잖아요. 3보다 작거나 같던데 정수값이 왜 나와? 왜 나와? 이게 왜 나와? 안 되구나. 그쵸.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데 그걸 말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개념이라고.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4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5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고 등호가 어디에 들어갈까는 요 아이 대신에 4를 써보고 5를 써보면 되는 걸 틱하시면 돼요. 절대 양쪽에 등호가 들어갈 일은 없죠. 그럼 해가 다릅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나눠볼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이제 확인 문제입니다. 연립 방정식의 활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문제 한 번만. 연립 방정식에도 이런 문제 있잖아. 그쵸? 그것들을 한번 문제 만들어 볼게요. 한번 보자. 100g에 각각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은 이렇게 다라고 되어 있고요. A, B를 합쳐서 300을 섭취하였다. A, B를 합쳐서 300. A 더하기 B는 300. 열량은 515 이상, 단백질은 55 이상 얻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량 얼마 이상? 515 이상. 단백질 55 이상이야. 그럼 열량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죠? 100분의 150 곱하기 뭐 해야 돼? A 더하기 100분의 누구죠? 280 그리고 뭐? B. 이게 얼마보다? 515 이상.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이번에는 단백질이야. 100분의 단백질 20 A 더하기 100분의 요거 15 B. 이게 얼마? 55 이상. 그쵸? 요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쵸? 자, 그런데 연립 부등식에서는 미지수를 무조건 하나만 씁니다. 자, 연립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미지수를 두 개를 썼어요. x, y. 연립 부등식에서는 미지수를 반드시 하나만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b 대신에 뭘 쓸 거예요? 300 마이너스 a를 쓸 거예요. 문제될 건 없죠? 뭐 우리가 그 2학년 과정에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의 활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1학년 때는 뭘 썼냐면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의 나이의 합이 30살이래. 형과 동생의 나이의 합이 30살이래. 그러면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는 x, y라고 썼지. 근데 1차 방정식에서는 x 30-x라고 썼지. 요 차이잖아. 요 연립 부등식에서는 절대 미지수를 두 개 쓰지 않아.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열린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서 쓸 때 풀었던 이 방법이죠. 이 방법대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제 풀어봅시다. 두 개의 부등식이 나왔어. 이제 첫 번째 식의 역할은 끝났어. 그치? 자, 두 가지를 이제 풀어볼게요. 100, 숫자 많다. 자, 이렇게 하자. 이 상태로 10을 곱해보자. 그러면 15a 플러스 28에다가 300을 곱했으니까 3, 2, 840? 8, 4, 0, 8004. 아, 8,000. 마이너스 28a 그리고 5150. 와, 마이너스 13a 쭉 이항에서 마이너스 3250. 자, a 부등호의 방향 바뀌면서 13으로 나눠지려나 26 그러면은 65. 된다. 65 되네. 자,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9 이렇게 정리가 되네. 신기하다. 우와. 머리를 굴렸겠지? 나름 머리를 굴려서 숫자를 만들었겠지? 자, 그래서 A는 250 이하가 하나 나왔어. 자, 이제 두 번째 풀로 가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안 되네, 이거는. 약분 된다, 이거. 먼저 약분하자. 그러면은 여기 5분의 1. 이거 약분하면 얼마 분의 3? 20분의 3. 자, 그럼 20 곱해야 되겠네요. 20 곱하니까 여기는 4. A. 여기 20 곱했으니까 3이니까 이거야. 900. 양호하네. 자, 그리고 마이너스 3A. 그리고 그 다음에 부등호 그대로 놓고 여기다 20 곱했으니까 1100. 오, 계속 중에서 늘었다. 자, 그럼 얘는 A가 슉 넘어가서 200. 210. 210. 1100에서 900 뺐어. 잘했어, 잘 보자. 그러니까 자, 200보다 크거나 같고 25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걸 만족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쵸? 괜찮아요? 이거 절대 활용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결국은 중학교 거 열린 방정식의 활용은 약간 재탕하는 느낌이 강하거든. 근데 여기에만 있는 시그니처가 하나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요거예요. 자, 요 문제를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릴 건데 이게 아까 제가 그 확률 얘기를 했어. 절대값이 70%고 20%가 과부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요게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웬만하면 절대값을 내요. 근데 절대값 내는 게 지겹거나 아니면 여기서 두 문제를 내고 싶으면 절대값 다음에 내는 게 이 문제예요. 자, 과부족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과부족. 너무 많구나. 말 그대로 맞아요. 많거나 적거나 이 얘기예요. 많거나 적거나.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봐.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어디 갔나 봐.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7명이 남았어. 자, 그 다음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남는데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딱 갔는데 야, 일단 7명씩 다 앉아. 아니 4명씩 앉아봐. 차근차근 세워서 앞에서도 채워서 4명씩 다 앉힌 거야. 그랬더니 7명이 못 앉았어. 야,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 5명씩 앉아. 이렇게 시킨 거야. 그랬더니 의자가 6개가 남았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그치? 자, 의자의 최대 개수를 구하라고 해서 우리는 의자를 X라고 부를 거야. 의자를 X라고 부를 거야. 자, 이제부터 두 가지 식을 쓸 건데 첫 번째, 의자가 X였어. 몇 명씩 앉았어? 4명씩 앉혔어. 7명이 남았대. 그러면 7명을 더 해야 될까 빼야 될까? 그렇죠. 약간 나눗셈 느낌이야. 그치? 전체 학생 수를 4로 나누면 의자의 개수가 이제 곱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7명이 남았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전체 학생 수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5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6개가 남았대. 자, 요거는 그냥 보세요.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저 많이 봤는데. 남았으니까 의자의 개수를 뺄 거야. 이렇게 뺄 거거든.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안무 봤어. 전화해줬어. 자, 의자가 6개가 남았어. 5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6개가 남았거든? 자, 이제 잘 생각해. 우리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5명씩 채워가면서 앉고 있어. 그치? 뒤에 6개 의자가 남았어. 그렇다면 6개의 의자가 남았는데 여기 빈 의자야. 근데 마지막 의자에는 사람은 앉아있는 건 맞지. 빈 의자는 아니니까. 그치 않냐? 마지막 의자에 사람이 누군가는 앉아있으니까 빈 의자는 아닌 거잖아. 몇 명 앉아있을까? 4명. 마지막 의자. 마지막 의자요? 사람은 앉아있어. 몇 명 앉아있어? 4명 아니에요? 4명?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 네, 제 마지막 의자에. 자, 마지막 의자에 1명 앉아있으면 돼야 돼. 되죠? 2명, 돼요. 3명, 돼요. 4명, 돼요. 5명. 안 돼요. 왜? 이게 5명이 꽉 차져 있으면 의자를 앉았다고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6개 남았어. 의자 6개 남았어. 지금 5명씩 앉는 의자야. 네. 6개는 남았다고. 그럼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5명씩 채워가고 있을 거 아니야. 5명 앉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앉은 마지막 의자를 보자고. 사람이 앉아있는 마지막 의자를 보자고. 마지막 의자에는 분명히 사람은 앉아있어. 아, 그러니까 빈 의자는 아닌 거야. 근데 그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아있는지 알아? 아니요? 그건 몰라. 그렇지. 그래서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아있는지 모르니까. 자, 그럼 넘어가. 그냥 그러면 마지막 의자에 빈자리가 몇 개 있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수는 1명, 2명, 3명, 4명, 5명 중에 있을 거야. 그치? 그치? 마지막 의자에는. 그러면 1명이 앉아있으면 빈자리가 몇 개야? 4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최대야, 최대. 그 빈자리가 있어, 없어? 없지. 빈자리가 없어. 자, 생각해봐.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야. 학생 수라는 건 결국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아있을 때가 많을까? 5명이 앉아있을 때가 많을까? 5명이 앉아있을 때가 많은 거겠지. 당연히 4명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총 학생 수라는 건 결국은 빈자리가 4개일 때가 가장 적은 거고, 빈자리가 꽉 차서 하나도 없을 때가 가장 많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식을 표현해야 되는데, 자, 한 버전이 더 있어. 이걸 이렇게 하기도 해. 근데 아마 안 하긴 할 거야. 야, 마지막 의자에 앉은 사람 다시 일어나. 그냥 시킨 거야. 야, 마지막 의자에 앉은 애들은 다 일어나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빈 의자는 이제 7개가 된 거지. 그렇지? 마지막 의자를 다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제 7개가 된 거잖아. 그치? 그치? 이거는 그냥 시킨 거야. 너희 해석하기 편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야. 봐봐. 그러면 남아있는 학생이 몇 명이야? 플러스 1이죠. 얘는 남아있는 학생이 몇 명이야? 플러스 5지. 요거 이해돼? 그치?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학생이 1명이냐 5명이냐 이 얘기인 거야. 그치? 근데 위랑 비교해봐. 같은 식이야. 맞잖아.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봐. 같은 식이야. 맞죠? 똑같은 식 맞죠? 5, 6이 마이너스 30, 5.35 더하기 5 마이너스 3 똑같잖아. 단지 뭐의 문제야? 해석의 문제야. 그냥 빈 의자 다 빼고 빈자리를 가지고 식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의자에 앉은 아이 다 이렇게 세우고 남아있는 학생으로 식을 만들 것인가가 차이거든. 근데 보통은 위에 걸 써. 왜냐면 밑에 걸 쓰려면 빈 의자가 6개인데 이걸 7로 굳이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야? 빈 의자 6개 그냥 그대로 6개 뺀 거야. 빈 의자. 의자에 계셔서 6개를 뺀 거지. 그리고 마지막 자리가 빈자리의 개수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쓰면 돼. 난 항상 이걸로만 가르칠 거야. 밑에 거 난 안 써. 난 번거로운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이건데 이건 까먹으면 못 풀어. 근데 누가 못 풀어? 1등급 애들 까먹으면 헷갈려. 근데
학생수가 모르겠어요. 돼가지고 마지막 의자에 아무도 안 하는 마지막 의자에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앉은 빈 의자가 7개가 있어. 의자가 6개 남는 게 긴 의자가 있어요. 긴 의자가 6개가 나와. 그러니까 5명씩 앉고 있는 이 긴 의자가 6개가 나와. 그러니까 의자가 4개가 남았다가 아니고 빈 자리가 4개가 있다는 거야. 의자에 4명이 더 앉을 공간이 있다는 거야. 그치? 의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빈 공간, 자리. 의자는 긴 의자고. 그치?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풀면 되거든? 부등식은 무조건 나눠서 풀기로 했어요. 이렇게. 반드시. 자, 앞에 거부터 한번 풀어보자. 5x에 4x 뺐으니까 x. 마이너스 30, 41. 마이너스 34, 넘어갔으니까 41. 오, 좋아. 오, 계속 많이 한다. 했어요. 자, 이쪽 가면 x. 37. 이거 슉 넘어갔으니까 얼마? 37. 좋아요. 그래서 x의 범위는 37보다 크거나 같고 4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인데, 자, 이제 의자의 무슨 개수? 최대 개수를 구하라고 생각하면 얼마? 41. 그렇죠? 의자가 x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말을 좀 바꿔볼게요. 자, 수학여행을 갔어. 아라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네. 수학여행을 갔더니 호텔로 수학여행을 갔어. 그래서 한 방에 몇 명씩 집어넣을까? 7명? 7명? 5명. 5명? 자, 5명씩 넣었더니 학생들이 10명이 남았어. 한 방에 5명씩 집어넣었더니 10명이 남았다야. 그럼 안 되잖아. 밖에서 재울 수 없잖아. 야유시키면 안 되잖아.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한 방에 몇 명씩 집어넣어야 돼? 6명씩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한 방에 6명씩 집어넣었더니 빈 방이 몇 개 생겼다고 할까? 너희가 정해. 3개. 3개? 3개? 자, 빈방 3개가 나왔다야. 자, 방의 최대 개수는 얼마입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야. 그치? 한번 풀어보세요. 나왔어요. 자리도 이동해도 돼요? 네. 추워? 네. 요 자리에 좀 덜 줄까? 집방으로만 하라고. 아니, 했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냥 빠르게 풀어보자면 식은 이 아이와 동일하니까 처음에 주어졌던 식으로 식을 만들 거야. 5x 플러스 10 등호 들어가야 되고요. 6에 x 마이너스 3, 6에 x 마이너스 3. 자,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뭐만 붙이면 돼? 5. 그죠? 이제 연산하시면 되죠? 되게 단순하죠? 안 모르면 헷갈려. 근데 패턴을 알면 그냥 그 패턴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문제야. 거기 나오지? 좀 와요. 조금 와요? 좀 와요? 이거 꺼줄게. 자,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다음 돌아볼게요. 자, 이제 절대값이야. 중요한 녀석이다. 절대값. 자,
자, 첫 번째부터 볼 건데 전형적인 세 가지 패턴이 나왔어. 절대값 상수, 절대값 x, 절대값 절대값. 결국 이 세 가지 패턴이거든요. 풀이가 달라. 절대값 상수는 그냥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x는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고, 절대값 절대값은 구간을 3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방정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생각해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 또는 5래. 그럼 이런 거야. 여기 원점이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식을 만드는 거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하나. 그렇지? 그리고 2보다 크고 x 마이너스 1 그리고 5. 괜찮죠? 괜찮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해서 똑같이 1을 더해서 x는 이렇게랑 1을 더해서 x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해석.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냐면 x 마이너스 a라는 a라고 할게요. 이 말의 의미는 a로부터 어디까지? x까지. 이 뜻이야.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어? 1이라고 써있잖아. 그치? 1. 그치?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1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거리가 2 또는 5인 거야. 1로부터. 그러면 1에서 2 떨어지면 여기 3이지. 1에서 5 떨어지면 얼마야? 6이겠지. 그쵸? 1에서 2 떨어지면 마이너스 1이지. 1에서 5 떨어지면 마이너스 4인 거 맞지? 거기에 x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x가 있다는 거야. 나온 답하고 똑같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너희가 이걸 이해 못해도 돼. 지금은 그냥 첫 번째 풀이만 이해해도 괜찮아. 그렇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너희는 여기까지 가야 돼.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 하나 뭐 안 지키고 있어? 이거 중간에 못 잘린 게 있어. 이거 다 줘. 아니야, 지금 잘 되고 있어.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너희의 지향하는 단은 여기야. 이쪽으로 가야 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의식을 하고 있으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무조건 구간 나눌 거예요.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을 때랑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는 당연히 양수이거나 0은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이 항에서 q 마이너스 x의 값은 얼마보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근데 주의할 거. 얘랑 만나야 돼. 그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줘.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x 마이너스 2 그리고 3x 플러스 4. 그러면 2x 작거나 같아요. 슉 넘어와서 마이너스 6. 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근데 얼마보다 크냐?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이상하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3보다 또 작거나 같대.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답은 이거 하나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저기서도 공통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오, 당연히 항상 공통 부분 찾아야 돼. 절대값에서는 의무적으로.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을 그대로 풀어보면 구간이 몇 개가 생겨요? 3개가 생겨야 돼. 그쵸? 어떻게? 자, 1하고 3을 기준으로 요쪽과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을 나눠서 풀 거야, 우리는. 그러면 먼저 x가 1보다 작을 때, 그다음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서 아마 의아할 수 있어. 선생님, 등호를 왜 크거나 같다 쪽에 붙이나요? 확률이 크거나 같을 때 등호의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지만 작거나 할 때는 바뀌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자 그럼 요거부터 볼게요. 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0 한번 대입해볼까? 0, 0 둘 다 음수죠. 그러니까 마 x 플러스 1, 마 x 플러스 3 그리고 6 마 2x 2 x 마 1. 자 마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얘는 그러면 마 1보다 x가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가능하죠? 이 정도는?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 녀석이면 한번 2라는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2라는 숫자를. 그러면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야. 그치? 2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바꿔서. 날라가네? 자, 2 그리고 6인데 자, 날라가지만 실제로 얘는 0 곱하기 x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날라가지만. 그러니까 2가 이항돼서 0 곱하기 x가 얼마보다? 4보다. 0은 4보다 작대. 맞죠? 맞아요. 당연히 맞잖아. 항상 성립하잖아. 자, 다시. 항상 성립하잖아. 항상. 얘는 항상 성립하고 얘는 범위가 있어. 그럼 그 둘의 공통 범위는 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아이가 일단 하나가 돼요. 그 다음 볼게요. 마지막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5 집어넣어 볼까요? 양수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2x 이 안에서 10 좋아요. x는 5다. 그럼 이 둘의 공통범위인데 3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작대. 그럼 공통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죠? 아우 3보다 크거나 같다요. 자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다시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범위 잘못 썼네. 크거나 같다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 문제 왜요? 부등호 처음에 쓴 게 맞지 않아요? 3보다 크거나 같다. 맞구나. 저 처음에 한 게 맞는데요. 맞지.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이거니까. 그럼 5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되는 거 맞죠? 네. 자, 근데 이 문제에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뭐였냐면 희한하게도 이 문제를 풀어보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마이너스 1에서 출발했어. 1까지 왔다? 근데 얘가 1을 받았네? 3까지 보냈다? 3을 또 받았네? 어디까지 보냈어? 5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그 내용을 살짝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걸 할 거야. 이 구간이 있잖아요. 2하고 3이라는 구간에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1에서는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가 돼요. 그렇죠? 자 1과 3 사이에서는 요거 보지 말고 여기만 보는 거야. 요거 보지 말고 그러면 여기는 2가 돼요. 그냥 단순하게 2가 돼요. 자, 요 구간에서는 여기는 보지 말고 얘만 봐. 그러면 2x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뭘 할 거냐면 그림을 그릴 거야. 1 대입하면 2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어디까지? 1에서까지.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왜?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서부터는 다시 또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 아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떻게? 자, fx라는 녀석을 제가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지금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앞으로 너희가 배워야 될 내용이야.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니까 구간별로 그래프가 나눠져서 그리는 거야. 직선, 상수함수, 직선이야. 그런데 얘는 뭐보다 작대? 6보다 작대. 6도 직선이거든. 상수함수. 저거보다 크대 작대? 작아요. 그럼 아래쪽이지. 아래쪽이지. 아래쪽이면 뭐야? 여기 말하는 거 맞지? 저기다 y. 그치? 그러니까 Y 맞지? 그럼 요 식에다가 6 대입해봐 얼마야? y 아니 6 대입하면 y 마이너스 y가 6이어야 되니까 y가 6이려면 x 값은 얼마? 마 1이죠.
y가 6이 되기 위한 x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인 거야. 우와.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6이 되려면 x가 뭐가 들어가야 돼? 5 들어가면 되죠. 그쵸? 그래서 얘가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죠? 이게 그래프적인 해석이고 너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봐. 그럼 만약에 봐봐. 그냥 바꿔봐.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위쪽이지. 네. 위쪽이지. 그럼 어디 선택해야 돼? 여기랑 여기 선택하는 거 맞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5보다 크다가 범위로 선택이 되는 거 맞겠지? 그쵸? 이런 식의 문제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답을 구하는 거 말고, 그치? 막연하게 답을 구하는 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와야만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쵸? 아까 얘도 똑같은 개념이야. 그냥 막연하게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얘 딱 놓고 여기하고 여기니까 띠리띠리 연산하면 돼. 이거보다는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야 하는 거고 여기도 왜 답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 했을까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 말고 그래프적으로 보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해야 돼. 너희는. 알겠어? 그냥 단순하게 답 구하는 건 다 해. 다는 아니고 웬만한 애들은 해. 근데 너희가 원하는 방향은 그 웬만한 거 아니잖아. 잘해야지. 완벽해야지. 애들은 그냥 답 구할 때 너희는 왜 그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까지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그치? 그렇게 쌓아 올려야 돼. 그죠? 근데 부담 가지지 마,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이건 더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처음 배우는 거잖아. 처음 배울 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도 애쓰니까 살짝 맛을 보여주는 것 뿐이야. 이걸 강요하는 거 아니다. 너희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알겠지? 지금은 아직 2단계는 아니야. 2단계는 두 번, 세 번 돌아갔을 때 하는 단계니까. 괜찮죠? 됐죠? 왜냐면 원당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와. 절대값이 3개 들어가. 원당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이 3개 들어가면 구간이 4개로 나눠지겠지. 절대값이 3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떠. 이렇게 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봐. 이거보다 작대. y는 a. 그럼 여기가 범위가 되겠지. 이렇게 작대. y는 b보다. 그러면 이렇게가 범위가 되겠지. 그 기준수를 2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범위를 그냥 사이로 줄 수도 있어. 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 사이 그리고 이 값과 이 값 사이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까지 가. 원단. 알아? 이거 그렇게 안 가. 근데 원단은 가. 이런 것들이 다 나. 그래서 똑같은 동네 학교지만, 그치? 알아? 이거 원단과 똑같은 동네 학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당이 시험지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원당은 딱 2문제가 킬러야. 2문제 수준이 이런 데까지 가는 거야. 근데 알아나 이으면 킬러가 없어. 근데 그게 장점이 단점이야. 킬러가 없다는 건 개나 소나 맞춘다는 거. 그치? 잘하는 애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원단은 킬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애들이 못 맞춰. 그치? 그러니까 극도로 잘하는 애들은 괜찮아. 원단. 근데 어설프게 잘하는 애들 가면 안 돼. 어차피 같이 못 푸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진짜 학교 성적이 정말 극도로 전교 10등권에 들어가. 그 원단 가도 돼. 왜냐면 너희 새로운 내신 책이어서 400명 중에서 40명이 1등급이야. 그러니까 원단을 가도 돼. 그 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 근데 중학교 때 전교 한 40등에 원단 가면 안 돼. 이게 수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맞잖아. 다 잘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이 과목 좀 못해. 그럼 그 과목 때문에 발목 잡혀서 대학을 좋은 데 못 갈 수도 있어. 그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지. 내가 이 과목을 좀 못해. 예를 들어 국어를 좀 못해. 아니면 영어를 좀 못해. 아니면 뭐 과학을 좀 못해. 그런데 그렇게 못하지만 그 못하는 과목도 1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잘하는 거 기준으로 맞추는 거 아니야. 못하는 걸로 맞춰서 못하지만 걔마저도 1등급이 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아. 학교 분위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세상 멍청한 게 학교 분위기 따지는 애들.
가서 공부하면 어차피 똑같아. 그리고 생각해봐.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신 따기 더 쉬워. 왜 애들 공부 안 하니까. 근데 물론 거기에 휩쓸리면 끝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 딱 중심만 잡을 수 있으면 얘들 그러거든. 지금 이음중 가는 애들 다 아랍을 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음고 분위기 별로 안 좋고 아랍어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대. 야, 그럼 아랍어 원당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분위기 좋니? 원당이 당연히 좋죠. 근데 왜 원당은 안 가? 원당은 내신 따기 힘들대요. 그럼 아랍은 내신 따기 쉬워? 얘 내신 따기 쉽대요. 너희들은 더 힘들 텐데. 자, 너희랑 똑같이 이음중에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다 분위기 따라서 아랍으로 다 갔어. 단순한 계산이죠. 그렇죠? 아랍 애들은 아랍으로 갔는데 이음중 애들마저 좀 분위기 타는 애들 그래도 공부 중상위권 있는 애들 아랍으로 다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내신 따기 힘들어지겠지.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럼 반대로 전략적으로 분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내신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을 가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전략이 중요해. 나중에 후회가 뜨면 물론 가장 좋은 건 집 갔다 온 거 최고야. 집 갔다 온 게 최고야. 고등학교는 집 갔다 온 데가 최고야. 야, 학교가 집에서 한 1, 20분 거리에 있는 거라 버스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내용 그 다음 해볼게요. 자, 지금 6-2번하고 6-4번 두 개만 지금 풀어보세요. 6-2랑 6-4번. 다른 건 무난하니까 6-2랑 6-4번. 자, 이거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3x-5라고 놓고 a 플러스 2라고 일단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옮겨봤어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놈입니까? 한번 궁리를 해봅니다.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프가 겹치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해요. 진짜 단순해.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럼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죠. 0보다 커야죠. 크거나 네. 같아야 되죠. 맞잖아. 네. 거리잖아. 거리니까 원점일 수도 있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건 본질이잖아. 네. 얘가 무슨 짓을 하건. 근데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3x-5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치? 여기 마이너스 5고. 그쵸? 여기 3분의 5가 될 거고. 생각해봐, 봐봐. 이게 이런 그래프잖아. 절대값이라는 건, 자,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는데, 0보다 작을 때는 뭘 붙여서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지. 맞잖아. 우리 절대값 3x-5라는 이 i는 x가 3분의 5보다 작을 때랑 x가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오는 식의 형태가 달랐어.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로 나오고 크거나 같을 때는 3x 마이너스 5로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맞지? 그치? 맞잖아. 그러면 이게 저 그래프가 y는 3x 쪽에 그 x 좌표로 3분의 5만큼 평행이 나온 거예요. 일단 이건 그냥 그래프야. 3x-5라는 그래프를 그냥 그린 거야. 그치? 맞아. 그 말도 맞는 말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 말은 의미는 없고, 지금 여기서 의미는 지금 얘가 x가 3분의 5일 때 0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y 값이. 맞죠? 그러면 이때부터 x의 값이 이 구간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쓰겠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x가 3분의 5를 잡을 때는 어떤 그래프를 쓰겠대? 마이너스 3x 플러스 5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전체적인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그래프가 그래프 지표예요? 이렇게 올라와요.
맞잖아. 생각해봐. y절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쵸?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파란색 모양이 된다는 거야. 자,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함수 값은 y 값은 항상 0보다 어떨까? 크거나 같겠죠. 요거 이해됐어? 아니요. 아 근데 저 자, 그래프 모르겠으면 버려. 자, 이제부터 단순하게 갈게요. 이거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본질을 알려준 것 뿐이고 절대값 x 0보다 어때요? 무조건. 커야죠. 그거나 같죠? 아까 네. 그쵸? 끝. 그렇다면 해가 없으려면 얘가 뭐가 되면 돼? 끝. 맞잖아요.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대잖아.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은 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쵸? a 플러스 2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a 값은 얼마? 마사만.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그러면 정수 a 최대값은 아까 하민아 내가 그랬지. 아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었지. 이것도 뭐가? 아까 웃었지 속으로.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그치? 나는 안 그래. 그치 하민아? 봐봐. 있다니까? 방심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야. 너 마이너스 2라고 썼잖아. 마이너스 3이다 그랬잖아. 그 순간적으로. 네, 근데 저 질문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왜 절대값에 있는 수를 왜 그래프로 해서 그려가는 거예요? 아,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야 이 다음 단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꼭 그래프로 해서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안 근데 하면 못 풀어.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연관이 있어. 나중에 가면 배우겠죠. 나중에 가면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너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1차함수잖아. 좀 전에 내가 그린 그래프는 새로운 그래프가 아니고 그냥 1차함수의 그래프야. x의 값이 3분의 5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x의 값이 3분의 5보다 크거나 할 때는 이렇게 그리겠다. 구간별로 그래프를 다르게 그리겠다는 그 말밖에 없는 거야. y가 그리고 본질은 대칭 이동인데 그 대칭 이동이라는 개념이 뒤에 나와. 그러니까 아직 안 배운 건 맞아. 그러니까 애매한 게 당연히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했잖아. 두 번째, 세 번째 돌아갈 때 원래는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두 번째 돌 때는 뒤에 대칭 이동을 배운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전에 했던 그 설명이 훨씬 더 수월하게 받아들여져. 이해돼? 그냥 이건 나의 욕심이었을 뿐이야. 너희는 S니까 혹시 지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욕심일 뿐인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까 이렇게 되는 것도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답은 구할 수 있잖아. 그거 안 써도. 그치? 이것도 솔직히 생각해봐. 절대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 당연한 거잖아. 거리니까. 거리에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똑같은 거야. 봐봐. 너희 x제곱 이렇게 나왔어. 근호 안에 있는 값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호 안에 있는 값은. 그럼 x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들었죠. 똑같은 얘기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값은. 그 말은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쟤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우변이 만약에 음수야. 왜가 있을 수 있어? 없어. 그쵸? 그 개념이야. 그냥 그 개념이야. 근데 나는 그냥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건 그래프의 개념은 원래는 대칭 이동을 배운 개념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한 건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운 게 당연히 맞아.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그냥 리뷰. 프리뷰인가? 리뷰지. 프리뷰? 프리뷰가 전에 하는 거고 리뷰가 후에 하는 거잖아. 프리뷰. 그러니까 맛보기. 맞잖아. 프리뷰가 전에 하는 거잖아. 하기 전에. 네. 예고편 같은 거잖아. 프리뷰가. 네. 맞죠? 그런 느낌.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번 단원이 마무리가 됐어요.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유형문을 한번 꺼내볼게요. 유형문. 지금 꺼내보세요. 어려워.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범위도 마찬가지고 해를 갖거나 갖지 않는다도 아까 다음으로 했던 녀석이고 이 정수의 구할 때만 조금 주의하세요. 아까 현우가 우리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표현 나왔던 거 있잖아. 그 유형이 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정수가 몇 개 들어간다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 i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한 녀석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하나는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근데 들어가는 정수애가 3개뿐이래. 3개. 그러면 당연히 3, 4, 5가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럼 여기에 있는 x의 값은 5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지. 근데 6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등호는 어디에 붙여야 될까? 그 5에다가. 그렇지, 5에다 붙여야 되죠. 그렇죠? 이거 항상 주의해. 등호 붙이는 거. 절대 이쪽엔 등호가 붙지 않아. 항상 등호는 한쪽에만 붙는다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등식의 활용에서는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 연립 방정식 따끈따끈한 거. 연립 방정식 활용. 근데 그 유형하고 거의 흡사해요. 흡사한데 과보적이 아예 하나의 유형으로 돼 있어. 아까 우리 그 벤식 의자 문제 그리고 여러분 수학여행 갔을 때 그 문제.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식이 하나가 나와 있죠. 자, 식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식 따라가지 마. 밑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이걸 굳이 쓰자면 c x-n 그리고 마이너스 c-1 이렇게 쓰십니다. 헷갈려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지? 그러니까 그거야. 만약에 5명씩 집어넣었어. 방이 6개가 남았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이런 패턴이랄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하나 작게 쓰면 되죠. 그죠? 요거 제가 알려준 버전을 가세요.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립니다. 자, 그렇게 과부정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절대값 형태인데 자, 이거는 그냥 거리로 풀면 됩니다. 이거는 구간 나눠서 풀어야 돼요. 2개의 구간이죠. 절대값이 2개면 구간이 3개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해가 있다 없다 문제에서 잘 생각해야 돼. 자, 해가 없다라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 c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 된다는 거. 근데 해가 모든 실수라는 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런 거 봐봐. 얘가 지금 오른쪽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대. 우변이, 좌변이. 그럼 생각해봐.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거든. 근데 음수보다 작대. 그러면 안 되잖아. 음수보다 작대.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때 주의할 거. 둘 다 음수는 맞는데 얘 등호 없죠? 그치? 네. 등호 없으면 여기에 등호 들어가요. 왜? 여기 등호가 없었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얘보다 작대. 그치? 0이 0보다 작은 거 아니잖아. 그치? 그치? 0은 0보다 작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 여기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안 들어가. 자, 이쪽도 볼게요. 근데 여기 좀 달라. 모든 실수래. 생각해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거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당연히 뭐보다? 음수보다 크다, 맞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음수보다 크다, 맞잖아.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그런데, 자, 이때는 등호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음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등호의 사용을 너희가 의미를 이해해야 돼. 항상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이게 기본이야. 그럼 우변이 음수일 때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냐. 그것만 조금 주의하자는 거야. 요 유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아마 틀리면 등호 때문에 틀릴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의미를 되새겨야 돼. 단순 암기는 아니야. 이거 단순 암기하면 나중에 또 틀려. 그거 까먹으면 끝이잖아. 의미를 되새기라.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뭐보다 크냐? 0보다 크겠지. 음수보다 크겠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음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는 거야.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0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음수보다 작은 건 존재하지 않아. 0보다 큰 값은 음수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존재하지 않아. 0 또는 음수보다. 근데 이게 말로는 이해하기는 좀 애매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써놓고 음수는 기본이야. 다 음수는 기본이야. 그치? 음수는 기본인데 자, 이때 등호가 들어갈까 말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0에서 등호가 들어갈까 말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풀면서 차근차근 생각해야 돼. 단순 암기는 아니야. 뭐 굳이 단순 암기 방법은 있어. 흘려버려. 자, 단순 암기 방법. 해가 없다잖아. 부정적이지. 그러니까 반대야. 모든 실수래잖아. 긍정적이지. 그러니까 같이. 외울 때는 그렇게 외워 보통. 부정적이니까 반대, 긍정적이니까 그대로. 이건 2차 분식에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딱 이번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딱 두 타임 걸렸네요. 병원이랑 스피드가 똑같아. 병원이 딱 두 타임 걸렸는데. 자, 일단 다 풀었어 여기까지. 병원이 2차 분식도 들어갔어. 되게 뭐 2차 분식도 들어가서 조금 맛보게 했어.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숙제는 당연히 다 했잖아. 다 했잖아. 좀 과한가? 우승이 큰일 나나? 자, 뭐 그러면 하민도 큰데. 일단 연습 문제까지는 해야지. 이건 기본이잖아. 연습 문제까지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 일단 연습 문제까지. 연습 문제가 어디예요? 뒤에 기본 다지기. 아 기본 다지기가 연습 문제잖아. 중간 연습 문제의 기본 다지기. 그러면 이게 12문제에다가 우리 그 숫자 한 번 더하기 표현 더하기 요거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까지 하니까 자, 그러면 유형호는 적당히 가자. 유형은 저번에 몇 번까지 풀었죠? 저는 67번까지 풀었죠. 5번까지 풀었어요. 65번까지? 예? 70. 75. 아 이거 유형. 우리 유형 3번 안 했니? 유형 3번 했는데요. 유형 3번도 했어?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몇 문제만 더 풀까? 92? 892? 하민이가 좀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892까지만 가자, 하민아. 괜찮겠어? 892까지. 학교 어차피 지금 자습주잖아. 그래요? 아니, 뭐 해? 수업해? 자, 하민아, 힘들겠으면 말해. 주말에 숙제 다 하면 되니까. 힘들겠으면 말해. 줄여? 어디까지? 892까지. 160조. 161. 괜찮아? 오케이. 그럼 892까지. 유형은? 자, 요렇게. 현우는 뭐 삼식 문제 조금 안 되니까 할만할 거고, 하민이 좀 힘내면 돼. 그치? 여행 잘 갔다 왔잖아. 그쵸?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우승아. 너는 이 영상을 아마 화요일에 오잖아. 우승이가 화요일에 오니까 이거 못 보고 영상만 보고 오겠네. 우승아, 너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너는 그냥 일단 수업은 다 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뭐 주말에 하면 되지. 그렇게 하자. 책 있어요? 공부장 책 있어요? 책이 와요. 큰일 났다. 한 그림. 우승아 책이 없네. 그냥 영상이나 보고 와. 큰일 났다.